안녕하세요 여러분, 고태경입니다. 오늘은 바로 태경아 약 먹자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피임약에 대한 내용을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궁금해하셨지만 어디 가서 여쭤보기도 그렇고 속으로만 끙끙 앓고 계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여러분들 꼭 궁금해하셨던 모든 궁금증이 다 해소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피임약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구 피임약하고 사후 피임약 또는 응급 피임약이라고 하는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 좀 더 일반적인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응급 피임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구 피임약은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 약국에 가셔서 별도의 처방전 없이 바로 구입하셔서 드실 수 있는 굉장히 안전한 약입니다. 이런 경구 피임약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가장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하셨던 질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피임약을 이렇게 내가 피임 주기마다 굉장히 오래 먹는다고 하면은 내가 나중에 임신을 할 때, 애를 낳을 때 좀 문제가 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의 연구 끝에 밝혀진 내용인데요. 사실 경구 피임약이랑 임신관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임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나중에 낳게 되는 아이한테도 영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안심하고 드셔도 관계가 없다라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원리가 뭐냐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경구 피임약은 그냥 몸이 임신을 한 것처럼 느낀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느끼도록 해서 배란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배란이 막히게 되면 뭡니까? 몸에서 난자가 나오지 못하겠죠. 그러면 아무리 정자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제 난자랑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그런 원리로 이제 피임이 된다 정도로 간단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복용법인데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21가 들어있어요. 21일 동안, 생리 시작 날부터 시작해서 21일 동안 드시고 7일 동안 쉬고, 또 21일 먹고 7일 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데, 그 7일 쉬는 동안에 보통 이제 생리를 하시게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 또 궁금한 사항들이 여기서 많으실 거예요. 제일 먼저 뭐냐면 7일, 21일 드시고 난 뒤에 7일 쉬는 사이에 그 기간에도 내가 약을 안 먹는데 피임이 되나요?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네, 됩니다. 그 기간에도 따로 약을 드시진 않지만 그 기간에도 피임 효과가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두 번째, 또 아까 말씀드린 건데, 보통 가장 기본적인 복용법이 뭐냐면 생리 첫날부터 드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깜빡하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생리가 어제 또는 어제 아래 시작했는데 내가 지금부터 먹어도 되나요? 라고 또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됩니다. 네. 보통은 최대 생리가 시작하신 지 5일 안에부터 먹기 시작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이제 7일 동안 쉬는 기간 동안 생리를 한다고 했는데 저는 생리를 안 하던데요, 혹시 이거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라도 이제 7일 쉬신 다음에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다음 회차 21일치 복용을 시작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며칠 이내로 이제 생리를 대부분 하시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굳이 이제 생리를 안 하신다고 해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요즘에는 피임을 목적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제 생리 주기를 조절하시기 위해서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생리 예정일이 내일 모레인데 혹시 갑자기 내일 모레 물놀이를 갈 일이 생겼어요. 혹시 지금부터라도 먹으면 혹시 피임 생리를 늦출 수 있을까요?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최소한 생리 예정일에 일주일 전부터 드셔야 효과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 날부터 이제 원하시는 생리 날까지 약을 드시면, 이제 드시고 쉬시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생리를 하시게 되는데, 보통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될 거는 최소한 일주일 전부터는 드셔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당장 이제 뭐 내일 모레 혹은 내일 뭐 3일 뒤 이런 날에 갑자기 뭐 일이 생겨서 이제 생리를 막아야 되는 경우에는 경구 피임약으로는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놀이를 가신다든지 뭐 어떤 중요한 일이 있으시다면 미리미리 이제 피임약을 드셔서 조절을 해 주시는 게 좋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피임약을 드시는 걸 깜빡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하나씩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같은 시간에 드시는 게 좋거든요. 21를. 그렇기 때문에 같은 시간에 복용하는 걸 잊어버렸을 때, 그게 지난 예정 시간에 12시간이 안 된 경우에, 예를 들면 2시에 먹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내가 6시에 이걸 깜빡한 걸 알았다 한 경우에, 12시간이 안 지났다 하는 경우에는 그 즉시 하나를 드시고 다음날 그냥 예정된 시간에 하나를 계속 드시면 됩니다. 굉장히 쉽죠? 12시간이 안 지난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2시간이 지났다, 내가 2시에 먹어야 되는데 새벽 2시에 이걸 알았다, 새벽 6시 아침 다음날에 일어나서 알았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좀 경우가 좀 복잡해집니다. 이제는 예를 들면은 내가 피임약을 먹기 시작한 지가 첫 번째 주다 또는 두 번째 주다 한 경우에는 그 즉시에 바로 약을 드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셔도 되고, 이제는 혹시나 예를 들면 오후 2시에 먹어야 되는데 20시간이 지나서 22시간이 지나서 12시에 점심 12시에 알았다 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음에 먹어야 되는 시간이랑 가깝다 한 경우에는 그 다음 시간에 두 알을 한꺼번에 드시고 그 다음부터 정상적으로 드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이제 조금은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드셨을 때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남은 그 생리 주기 동안에는 피임이 목적이시라면 조금은 보조적인 피임법을 같이 사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 주차, 두 번째 주차는 그렇고요. 3주차다 하는 경우에는 이게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내가 2주차에 그 전 주차에 한 번 까먹었었다 하는 경우가 있고 안 까먹었었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먼저 까먹었었다 하는 경우에는, 까먹었다가 내가 또 까먹었다 3주차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그냥 아까랑 똑같이 하나를 드시고 아니면은 이제 한꺼번에 두 알을 드시는 대로 이제 그 생리 주차까지는 다 드십니다. 그런 다음에 원래 7일을 쉬어야 되잖아요. 7일을 쉬지 않고 그냥 바로 다음 주차를, 다음 이제 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시면 되고요. 그런 경우에는 가끔가다 이제 그 다음 시즌이야. 다음 주기 동안 끝날 때까지 생리를 안 하실 수가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피가 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조금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주차에는 안 까먹었다, 근데 내가 3주차에 까먹었다 하시는 경우에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처럼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쉬지 않고 바로 복용을 시작하시는 경우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까먹은 김에 그냥 쉬시고 일주일 쉬고 그냥 다음 주차, 거기서 그냥 그 주차를 끝내는 거예요. 끝낸 다음에 이제 일주일 쉬고 다음 포장을 뜯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요. 약을 드시는 걸 깜빡했을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부작용에 관한 내용이에요.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런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엔 굉장히 안전한 약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지만, 이게 합성의약품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없을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에 대해 조금 알아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는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속이 메스껍다라든지 뭐 그런, 아니면 기분이 좀 변한다, 약간 우울증 비슷하게 좀 기분이 다운된다라는 그런 가벼운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조금 심각한 증상이라고 한다면 혈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냥 혈관이 막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피가 막힌, 그게 뭐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심각한 부작용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먹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
특히나 그런 쪽에 있어서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드실 때 조금 미리 약사님이나 의사님 선생님한테 먼저 상담을 조금 받으시는 게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일반적인 그런 경우에는 크게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흡연을 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잖아요. 흡연을 하시면서 이제 경구피임약을 같이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해요.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혈전이 있잖아요. 혈전의 위험성이 이제 담배랑 같이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몇 배, 사망률이 몇 배나 증가하기 때문에 이제 나이에 따라 이제 다른데, 이제 보통적으로 한 대여섯 배 이상씩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담배를 피시더라도 제가 끊으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만은, 담배 경구피임약을 드시는 동안에는 조금 담배를 조금 자제를 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좋지 않을까가 아니라 피시면 안 됩니다. 담배는 피시면 안 됩니다. 이거 꼭 흡연하신 분들 좀 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씩이나 그렇게 참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건 모르겠어요. 전 담배를 안 펴서. 아무튼 피지 마십시오. 제가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부작용들이 있잖아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속이 메스껍다, 기분이 다운된다 같은 부작용이 좀 많이 심하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을 같이 드셔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호르몬제다 보니까 이거를 대사하고 처리하는데 몸에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작용이 나타나는 게 이제 비타민의 좀 부족과도 연관이 있어서 그런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기도 하기 때문에, 특히나 많은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군이 많이 좀 연관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을 줄이고자 하신다면은 비임약을 드시면서 동시에 비타민 B군 약국에 가셔서 약사님 비타민 B 복합제 주세요 하셔가지고 괜찮은 거 같이 드시면은 부작용이 훨씬 덜 하다는 거, 이거는 그냥 약간 팁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시판되고 있는 수많은 경구피임약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일단 크게는 요즘 시판되고 있는 게 처음 나온 이제 제제들이 1세대, 그리고 2세대, 3세대, 4세대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4세대 같은 경우에는 전문의약품이기 때문에 크게 여러분들이 안 알아두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고, 쉽게 약국에서 구하실 수 있는 거는 2세대랑 3세대 두 가지 종류거든요. 2세대랑 3세대 차이가 뭐냐면, 처음에 2세대가 나왔어요. 그리고 2세대가 나온 다음에 이게 아무래도 좀 호르몬제이다 보니까 좀 부작용이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생리 기간 동안에 피부가 뒤집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이 이제 좀 드시기 편하도록 이제 피부 관련된 그런 부작용을 조금 줄인 게, 이제 줄여서 새로 나온 게 3세대거든요. 3세대 차이가 이제 약간 그 정도, 피부 관련 여드름 같은 부작용을 좀 개선해서 나온 게 3세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보면은 3세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혈전 있잖아요. 혈전, 혈관이 막히는 혈전의 위험도 같은 경우에는 2세대보다 또 3세대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여러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2세대, 3세대 또는 약 용량 같은 거를 좀 구분해서 자신한테 맞는 거를 찾아 드시면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다는 걸 깜빡했는데, 경구피임약의 구성 성분이 어떻게 돼 있냐면 두 가지 성분으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거의 다 똑같은데, 똑같은 게 아니라 계열이 똑같거든요. 에스트로겐 계열하고 프로게스테론 계열 두 가지 성분으로 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아마 생물 공부하신 분들은 굉장히 익숙한 단어일 텐데, 에스트로겐 류의 성분하고 프로게스테론 류의 성분이 두 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시판되고 있는 제제 같은 경우에 에스트로겐의 양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이제 0.02mg이 포함된 게 있고 0.03mg이 포함된 게 있어요. 0.02mg이 포함된 대표적인 약 같은 경우에는 머시론, 에이리스, 멜리안 같은 게 0.02mg이 포함된 제제들이에요. 그냥 약을 처음 드신다든지, 나는 좀
먹었을 때 편두통이나 좀 이런 게 좀 있는 편이다 라고 한 경우에는 약이 좀 적게 들어있는 0.02mg을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0.03mg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제일 유명한 게 뭐 미니보라, 마이보라 같은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게 미누렛 같은 게 0.03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나는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좀 딱히 뭐 머리가 아프거나 이런 부작용을 크게 뭐 느끼지 못하겠고, 나는 좀 그래도 피임 효과가 좀 좋은 약을 좀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03이 들어있는 걸 드시면 되겠고요. 2세대, 3세대랑 0.02, 0.03 같은 거 이렇게 자신의 상황에 맞게 조금 사용을 하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제 경구 피임약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사후 피임약 또는 응급 피임약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원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 응급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이제 피임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후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경구 피임약보다 호르몬 농도가 작게는 6배에서 10배 이상까지 높은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그냥 응급한 상황에서 쓰시는 거예요. 이게 부작용이 이제 아까 경구 피임약은 제가 말씀드리기로는 뭐 나중에 뭐 이제 뭐 임신을 하실 때나 뭐 그럴 때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후 피임약은 이게 진짜 막 많이 습관처럼 막 먹고 이렇게 많이 드시게 되시면 진짜 나중에 임신을 하실 때 문제가 생기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만큼 좀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경각심을 가지셔야 되는 약물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아까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배란을 막는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착상을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자랑 난자랑 만나서 이렇게 자궁 내벽에 붙어서 착상을 해서 이제 아기가 생기는 건데, 착상을 못하도록 그냥 자궁 내막을 그냥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빨리 사용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착상이 된 다음에는 이게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 3일 안에 사용을 하시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그 관계를 가지신 뒤에 언제 드시느냐에 따라서 피임 성공률이 현저하게 차이가 많이 나요. 보통 12시간 안에 드시는 경우에는 90% 이상 피임률을 보실 수가 있고, 12시간에서 뭐 이틀 12시간 넘고 이틀 안에 드신다고 하시면 뭐 보통 80 몇 프로, 그리고 3일 정도 돼서 드신다고 하면은 50 몇 프로까지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드시는 게 좋고요. 요즘에 제가 알기로는 뭐 5일 안에 먹어도 되는, 5일이 지난 뒤에 먹어도 되는 약이 나왔다고는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 시간이 굉장히 피임을 원하신다면 최대한 빨리 드셔주시는 게 좋고요. 아까 제가 원리를 말씀드릴 때 이게 자궁 내막을 허물어 버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한 생리 주기에 한 번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허문 거를 또 허물 수는 없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네이버 찾아보면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이건 말씀드리는 거고요. 한 주기에 한 번밖에 사용하실 수가 없다라는 거. 그리고 뭐 이건 팁 아닌 팁인데, 이게 비보험이에요. 그러니까 보험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거든요, 사후 피임약은.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뭐 진료 기록이 크게 남지 않는다라는 거, 이것도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네이버에 찾아보니까 굉장히 급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건 뭐 안심하셔도 된다라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사후 피임약은 경구랑 다르게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따로 이제 사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고,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 보시는 그래프가 국가별 피임약 복용률이거든요. 2006년도 자료인데 2006년도 기준으로 한국이 2.5%죠. 그리고 2010년도에 제가 알기로 3%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2010년도 기준으로 사후 피임약 복용률이 5.6%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런 일반적인 피임약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경구 피임약보다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분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위험한 거예요. 아까도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사후 피임약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일반적으로 피임하실 때 사용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 응급한 상황, 예를 들면 뭐 콘돔이 찢어졌다라든지 아니면 진짜 뭐 성폭력 같은 그런 거에 연관된 경우에 있어서만 사용하려고 만들어진 거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일상적으로 사용할 만큼 그런 평범한 약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위험하고 부작용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데 있어서는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많이 이제 사용되는 경우가 뭐냐면 청소년 분들 같은 경우에 충분히 이제 그런 피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제 굉장히 불안하기도 하고 해서 혹시나 임신됐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혼자서 끙끙 앓으시다가 뭐 병원에 가셔서 사후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도 많은데, 물론 원치 않는 임신을 하시는 것보다야 피임을 하시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지만 성인이 되시기 전에 그런 약들을 많이 접하시게 되면은 나중에도 굉장히 많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먹을 때 있어서 항상 좀 많이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꼭 이건 좀 숙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용률 그래프에서도 나와 있지만 한국이 좀 굉장히 많이 보수적인 분위기도 있고, 사실 성인이 아니신데도 불구하고 불구하고가 아니라 성인이 아니신데 이제 약국에 가셔서 뭐 피임약을 구입하시기도 좀 망설여지시는 부분도 많이 있고,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왠지 막 피임약을 사려고 하면 왠지 막 죄 지은 것 같고 그래서 꺼리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근데 경구 피임약은 진짜로 일단은 굉장히 안전한 약이고, 심지어는 안 드시는 것보다 드시는 게 더 좋은 점도 많거든요. 좀 무슨 말이냐 하실 수도 있는데, 연구 결과에 보면은 1968년부터 이제 44년 동안 46,000명의 여성을 추적 관찰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 연구 결과가 뭐냐면 피임약을 전혀 먹지 않은 그룹보다 피임약을 가임기 동안 꾸준히 복용했을 경우에 직장암, 난소암, 자궁 내막암 등의 암 발생률이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게 뭐냐면, 더 신기한 거는 가임기 동안 그 약을 먹었다가 그 약을 끊는다 해도 그 효과가 30년 동안 유지가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먹는 거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경구 피임약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또 이것 때문에 약을 안 드시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경우에 유방암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뭐냐면, 그걸 약을 또 안 먹게 되면은 그 수치가 5년 안에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경구 피임약은 정말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여러분 전혀 걱정 안 하시고 충분히 드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리겠고요. 각종 뭐 복용법이나 뭐 이것저것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위주로 제가 오늘 영상을 좀 찍어봤는데,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또 댓글에 남겨주시면 또 제가 지식이 닿는 한 열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추가적으로 또 더 다음 주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또 댓글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로 소중하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